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영화배우 앤소니 퀸은 1965년에 열정의 랩소디란 영화에 화가 고객 역으로 단 8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탔습니다. 또 주디 덴치란 배우도요, 1999년에 세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것도 단 8분 엘리자베스 1세를 연기해서 역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탔다고 하네요. 8분의 시간. 그 시간은 짧지만 얼마나 강렬한 시간이었을까요?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번 보고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런 인상. 모르는 사람이지만 박수를 치게 하는 그런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김건모입니다. 첫인상.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혹시 25시란 영화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오래전의 영화잖아요. 네네네. 오래전 영화라서 지금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한 앤소니 퀸? 네. 네. 주인공이었어요. 맞아요. 네. 너무 매력적인, 저희한테는 사실 좀 연세가 있으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남자로서 너무 매력적인 것 워낙 같아요. 연기를 잘하시는 네, 분이라서. 맞아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익스피어 인 러브의 네, 주디 덴치. 맞아요. 네, 정말 대단한 배우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여자 하면, 남자는 보통 영화 배우나 탤런트 하면 외모가 되게 출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디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모가 엄청나게 뭐 출중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렬한 그렇죠. 그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우들 사실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것도 단 8분을 연기하고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그거를 잘 몰랐는데 앞에 글을 말씀하신 거 듣고 네. 8분 만에 요즘 8분의 연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으면, 보통 영화 하나가 뭐 100분 이상이잖아요. 네. 한 130분 이렇게 되는데 8분 만의 연출로 사로잡았다는 거는 그만큼 존재감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배우가 돼서 계속 연기를 해도 존재감을 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워낙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우리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짧은 시간에 이것을 그 표현했다는 거는 내공이 탄탄한 부분도 많지 그렇죠. 않을까. 네. 네. 사실 그 우리네 삶을 여기다 견주어 봐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잠깐 봤는데도 뇌리에 꽉 박히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났는데도 어떤 그 뭐 존재의 의미라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누구였더라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임에 가면 한 20명 정도, 네. 아니면 10명 정도만 넘어가도 모임 끝나고 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이 있었던가?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존재했는데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히 말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잡담도 하고 했는데 그만큼 그 사람마다 성격 차이도 있고, 이 세계에서 영화처럼 네. 영화 분명히 다 봤는데 그 안에 어떤 분들 기억도 안 나는 분들, 네네. 네, 어떤 분들은 짧게 나와도 확 인상 남는 거. 네. 근데 이렇게 강렬하게 어떤 인상을 남기는 것도 참 좋지만, 그래도 생각할수록 참 좋은 사람이야. 맞습니다. 참 따뜻해. 뭐 네. 이런 인상을 남기는 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강렬하게 인상을 남기려면 좀 특이하거나
리더십이 강하거나 네. 뭔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남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소소하게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는 가끔은 네네. 이 강렬한 사람은 인상은 많이 남는데 다가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강렬하게 계속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전춘하 교수님은 늘 뭐라고 할까요? 교수님의 위치에서 너무 성실하게 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제가 쭉 얘기로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학생들을 보면 교수님이 먼저 떠오르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네. 아마 많은 학생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나름 노력을 하는데 학생들은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더 노력을 해야죠. 항상 이제 교수의 그 방문이 그리고 문턱이 높지 않게 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이제 살려고 노력합니다. 네.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실하고 노력하면서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이 아닐까.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강렬하게 인상을 남기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는 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상담을 원하고 네. 뭔가 하나라도 뭐 교수님한테 이 질문 해도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그 편안하게 이렇게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영화 배우처럼 단 네. 몇 분 만에 카리스마까지는 없지만 네, 평온한 인상을 남기려고 그렇죠.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 우리가 좋은 스승은 평생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네. 전춘하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선생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광동성 등관시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인가 봐요. 전복선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영화 구경이라는 글인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같이 집 근처에 있는 영화관으로 영화 구경을 다녀왔다. 요즘 영화관들은 옛날처럼 수백 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큰 장소가 아니라 수십 명이 앉을 만한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나는 어쩌다 딸과 같이 영화관에 가도 절반 시간은 졸다가 온다. 푹신한 소파에 몸을 맡기면은 나도 모르게 소르르 잠이 몰려온다. 그래서 딸한테 자주 놀림을 받곤 한다. 딸은 내가 어렸을 때 영화 광팬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문득 영화에 미쳐 있었던 동년 시절이 생각이 난다. 1970년대 초 소학교에 다닐 때 나는 영화 귀신이었다. 그때 농촌에서는 각 촌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영화를 상영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소학교 마당에 기둥을 박고 영사막을 치고 영화를 상영했는데 말 그대로 노천 영화관이었다. 영화를 상영하는 날이면 나는 해가 서산에 지기도 전에 쪽걸상과 땅바닥에 펼칠 보자기를 들고 영화관으로 뛰어갔다. 일찍 가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보자기를 펴놓고 우리 가족이 앉을 자리를 미리 잡아놓는다. 영화 상영 직전이면은 서로 자기 가족을 찾느라고 목을 길게 빼들고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영화 광팬이었다. 학교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영화 소리만 나면 엄동설안에도 빼놓지 않고 다니는 개근생들이었다.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일밭에서 고되게 일을 하고 저녁에 두부도 팔아야 했지만 영화 구경만은 빼놓지 않으셨다. 아마 고된 생활의 노고를 영화를 보면서 푸신 것 같다. 영화 관람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아버지의 출근용 자전거가 큰 몫을 한다. 자전거 앞 가림대에 나와 남동생이 앉고 뒤쪽 짐바지에는 막내 여동생과 엄마가 꼭 붙어 앉는다.
아버지는 5명을 싣고 용하게도 자전거를 잘 타셨다. 영화가 끝나고 숱한 관중들이 밀물처럼 길에 몰려나와도 자전거 방울을 울리며 재치 있게 사람들 속을 잘 헤쳐나갔다. 집에 돌아와도 흥분이 가시지 않아 밤새도록 영화 속의 얘기로 웃음꽃을 피우던 초가 삼간 고향집. 그때 그 시절의 영화는 우리 가족에게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었다. 요즘에는 궁궐처럼 화려하고 아늑한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봐도 동년 시절에 느꼈던 영화에 대한 열정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어른이 다 된 지금도 영화를 보면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떠세요? 와, 그냥 흑백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제가 좀 어렸을 때 네. 외할머니네 댁이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밖에서 야외에서 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많진 않았지만 네네네. 근데 그게 어릴 때 기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한 폭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네.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설치할 때부터 온 마을이 그냥 떠들썩하게 그리고 막 애들이 막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 오늘 영화를 한다고 네. 막 이렇게 얘기하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흥분돼서 막 같이 뛰어다니는 거죠. 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밖에다 이제 자리 펴고 앉아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제 생각 그때 아마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에서 자기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목을 빼들고 저도 누구야?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맞아요. 네. 아유, 정말 우리 편지를 보내오신 분의 사연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 동네에서도 그랬어. 뭐 이러면서 얘기꽃을 피우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복선 씨. 따님하고 이제는 진짜 요즘 극장은 너무 멋있잖아요. 요즘 극장은 멋있는데 네. 그때 어렸을 때 그 흥분함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래요? 네. 그 영화 한 번 한다면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그 흥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 끝났는데 안 가. 사람들이 앉아서 그 헤어지는 그게 굉장히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앞에 그 영화 그 막이 크지 않으니까 다 같이 앞에 중간에 앉으려고 하니까 빽빽하게. 네네네. 네.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다 참고 안 가잖아요. 이전처럼 뭐 어디 공동 화장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영화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소중했던 기억이 났는데 지금은 훨씬 더 멋있고 세련되고 좋지만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영화 볼 때 너무 떨어져 있다는 느낌? 그리고 가끔 이제 그렇긴 해요. 종종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저 혼자가 볼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다 보고 나면 뭔가 허전해요. 공감할 사람이 옛날처럼 뭐 그 친구 같이 볼 때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나오는 그 그렇죠. 모습을 못 보니까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 친구하고 같이 보러 가거나 막 이래도 영화 하는 중간에 어머 어떻게 저렇게 있어. 어쩔 맞아요.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쿡쿡 찌르고 속삭속삭 하던 그런 느낌은 조금 없어진 것 같기도 지금은 하고요.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이렇게 신경 쓰이니까 오히려 점잖게 보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네. 어릴 때 그 할머니 집에서 볼 때는 뭐 누군가 그 대사를 하는데 계속 시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재밌었어요. 네. 아마 그 마지막에 그 영화에 관한 프롤로그 그 여러 가지 자막들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왜 이렇게 끝나지? 좀 아쉽다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친구랑 이렇게 아쉬운 눈길로 내려오던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이 영화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밤새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버님이 영화를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매주마다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네. 가서 보실 때도 많았고 어머님 같이 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영화관에 가면 계속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 얘기하니까 옛날에 가족, 외할머니 이렇게 외삼촌 생각나네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모들하고 함께 영화 이모들이 가면은
쫓아가서 같이 보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영화관에 가면은 뭐 딸하고 가끔 같이 갑니다만은 가면은 이모도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요즘은 사실 영화관 가긴 가는데 그 기억보다 옛날에 막 이렇게 뒤에서 영화를 이렇게 쏴주잖아요. 네네네. 저희네 작은 외할아버지가 그거를 운영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뒤에 영화 가봤고, 예. 상영할 때 필름 맞아요. 돌리는 거. 필름 돌리고 막 네. 소리 나는 거. 정확하게 좀 어려서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절이 재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어떤 애는 표를 안 끊으려고 온갖 맞아요.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밖에서 이렇게 막 애쓰는 모습도 재밌었고. 네. 아유, 전춘환 교수님하고 방송 끝나고 영화 얘기 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영화 외나무다리 주제곡 준비했습니다. 최무령이 그때 주연을 맡았었는데 최무령이 노래합니다. 외나무다리.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신호순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글인데요. 교수님이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천만 엉게레의 꿈을 담고 지구촌 곳곳에서 메아리치는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 여러 선생님들. 저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 시민이고 현재는 대한민국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프로 애청자였고 종종 글도 보내고 우수상도 여러 번 당첨되었습니다. 몇 년 전 부유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돈도 벌고 새로운 곳에서 느끼는 감상들을 글로 써서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프로에 열심히 보내면서 보고 싶었던 담당 선생님들 꼭 만나보고 선생님들이 초대로 단편과 함께 방송국을 구경할 수 있는 영광을 지닐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달프고 힘들어서 차차 적응하고 좀 나아지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여지껏 한 편의 글도 보내지 못하고 선생님들을 뵙고 방송국을 구경해 보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8년이란 세월만 훌쩍 흘러갔습니다. 8년이란 시간 동안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독서하고 글 쓰는 시간을 도적 마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흘러보낸 아쉬움과 후회의 마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문득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며칠 동안 연속 다시 듣기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부터 한민족 방송과 다시 좋은 인연으로 열심히 방송을 애청하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글을 쓰면서 존경하는 담당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KBS 방송국을 다녀오는 영광의 꿈을 향해 달려보겠습니다. 네. 신호순 씨 정말 반갑습니다. 아, 중국에서도 가끔 글을 보내서 우수상도 타고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열심히 경제활동 하시느라고 글을 내일 써야지. 다음에 꼭 써야지. 이러다가 오늘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8년이라는 시간을 꾸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 대단하신 그렇죠. 겁니다. 사실 한국에 처음 와서 언어는 통하면서도 왜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환경을 네. 적응하고 자기를 적응시키는 시간이 저는 보니까 한 3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아, 네. 그 정도면 그래도 빨리 적응하시는 거죠. 네, 다른 분들은 네. 빨리 적응했다고 하죠. 그만큼 굉장히 적게 잠도 자고 네. 많이 책도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위 분들 보면 열심히 일까지 돈 벌고 막 그렇죠. 이렇게 경제 활동도 많이 하려고 하면 8년 시간도 사실 긴 시간은 아니죠. 네네. 한국에 와서 이제 8년이면 적응이 잘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일하는 이제, 데는 적응이 네네. 되지만 지금처럼 이제 방송 듣고 글도 쓰고 좀 여유가 있어야 네.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지쳐서 집에 와면 자고 다음날에 또 뭐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내일 그렇죠.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하면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네.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가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심히 일만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들으시고 코로나19 좀 끝나면은 네, 저희가 방송국에 오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제작진도 함께 만나고 또 가능해지면은 저희 동포 노래방에 예전에는 초대 손님 모시고 함께 노래도 배웠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못 좋던데요. 하고 있어서 네. 아쉽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이 부부를 신호순 선생님 부부를 모셔서 같이 구경도 하고 동포 노래방에 한번 같이 노래하면 더 좋은 그러니까요. 추억이 남을 좋은 것 같습니다. 추억도 남으시고 아마 그런 그 행복 에너지들이 만들어지면은 일하시는 것도 한결 좀 손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매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 막 기다리게 되는 거죠. 네. 한국에 와서 정착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편지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는 너무 반갑거든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짤막한 글이라도 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마음에 있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좋잖아요. 네. 고향에 있는 또 친구들이나 다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쓰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도 이 정도 쓰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같이 공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누군가는 시작을 해주시면 따라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내주신 편지 제목이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선희의 노래 2년 준비했거든요. 2년 들으면서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중국 요녕성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요녕성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심양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중국 요녕성 단동의 한 조선족 의사가 한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입니까? 일전 단동의 한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 심근 경직으로 쓰러진 70대 시민이 조선족 의사와 동료들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단동시 중심병원에 따르면 단동시 중심병원 보유이과 조선족 의사 나금섭 씨, 최석과 류영 주임, 신경내과 어병구 우홍인 간호사는 지난달 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던 중 사람이 쓰러졌다는 다급한 외침에 단걸음에 뛰어갔습니다.
71세 서여충씨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한 나 이사는 동료들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응급처치 덕분에 서 씨는 구급차 도착 전에 호흡을 되찾았고 단동시 중심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환자 가족은 친필로 쓴 감사 편지를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심병원 의사들과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은 천운이다. 제2의 생명을 준 은인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넌 치료를 받고 있어 회복 중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라 이사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심정지 발생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4 내지 5분 이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 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환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심장 정지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소생률이 3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네, 정말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요녕성 시명에서 민속 장기 대항전이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제1회 신양 단동 조선조 민속 장기 대항전이 일전 신양시 조선조 문화예술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신양시 조선조 문화예술관과 련영성 조선조 기류협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신양시 조선조 기류협회와 단동시 조선조 기류협회가 협조했습니다. 중국 조선조 장기연합회 회장, 련영성 조선조 기류협회 회장 류상룡 씨는 축사에서 이번 경기는 신양과 단동 두 지역 장기 애호가들 간의 우정을 견고히하고 조선조 장기 보급과 발전을 추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고 말하면서 향후에도 신양, 대른, 안산, 무순, 단동, 영구, 려양 등 지역과 함께 우리 민속 장기 대항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결과 신양의 위용길 씨가 우승을 따냈고 단동의 최상화 씨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요녕성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명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할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러시아 사할린에서 태권도를 비롯해서 생활 스포츠를 보급하고 있는 한 스포츠 클럽이 30주년을 맞아서 기념식을 가졌다면서요? 네, 까르사카스 예진스와 단결 스포츠 클럽이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말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클럽 사범들과 선수들에게 사할린 주두마 알렉산드르 이와쇼프 부의장, 아나톨리 코치니프 의원, 까르사캅시 그리고리 가vod니코프 부시장, 까르사캅시회 루드밀라 흐무스 의장,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민 원장 등이 축하하였으며 이들은 클럽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기원하고 어린이들에게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12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태권도 품새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네, 이 스포츠 클럽은 어떤 분이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1991년부터 창설부터 예진스와 스포츠 클럽의 광장을 이춘식 씨가 맡고 계십니다. 태권도 사범금은 까르사캅에 태권도 보급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그의 아들 세르게이와 딸 나탈리아도 태권도 사범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손자들도 태권도 선수로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태권도는 사할린에 인기가 많아요. 사할린 주위 거의 각 지역에 태권도 학교가 있고요. 네. 많은 학생들이 즐겨 다닙니다. 동포 아이들도 많이 태권도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인들을 비롯해 여러 민족 사람 중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사할린 태권도 선수들이 대규모 국제 및 러시아 경기에서 여러 번 우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선수 사범으로 인정을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태권도 7단 소유자도 사할린에 계십니다. 네. 주 사범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할린 태권도 대표 선발팀 총감독 김지기는 전부령으로 러시아 공군 사범 소위명의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주인공인 베이긴스트 태권도 클럽도 역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럽은 30년 동안 가장 높은 급수인 스포츠 마스터 5명, 스포츠 헤비 마스터 58명, 그리고 국제 수준 심판 1명을 양성했고요. 그 외에 선수 304명은 세계 태권도 연맹의 고문들을 획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로사코프 예진 스투어 스포츠클럽이 30주년을 맞았다고 하네요. 태권도 사범인 이춘식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3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사할린 지역에 우리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명인 5명, 스포츠 예비 전문가 58명, 국제 심판 1명, 또 이 세계 태권도 연맹의 검은띠가 304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사할린에서 우리 태권도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리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줌마, 이것 좀 주세요. 네네, 물 아주 좋습니다. 자, 얼마나 드릴까요? 한 2kg 정도만 주세요. 네. 저 근데 이거 손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손질은 안 해주는데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손질해야 하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만지지도 못하겠으니. 와이프한테 해달라고 하시지. 와이프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것 먹으면 입맛이 좀 돌 것 같다고 해서 이것 사러 왔어요. 아유, 자상도 하셔라. 그런 이유라면 내 얼마든지 해줘야죠.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맛있다고 이럴까? 사장님은 이거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쌉싸름한 게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맛으로 먹는 건데요. 우리 마누라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이게 제철이라 얼마나 맛있다고요. 한 입 드실래요? 아니요. 이 맛있는 걸 안 먹다니. 향 너무 좋다. 아니, 그렇게 맛있어요? 그럼요. 봄엔 이만한 게 없어요. 네. 자, 다 됐습니다. 제가 서비스로 좀 더 넣어드렸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드시면 사모님 잃었던 입맛이 확 살아나실 거예요.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픈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이걸 사러 시장까지 왔군요. 그러게요. 정말 자상한 남편이죠. 붉은색 단단한 몸에 원뿔꼴의 돌기가 나 있는 이것은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것의 원래 이름은 우렁생이인데요. 우리가 부르는 이것은 원래 우렁생이의 경상도 방언이었지만 표준어인 우렁생이보다 널리 쓰이자 표준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의 몸에 2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하나는 입수공이고 또 하나는 출수공입니다. 입수공으로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플랑크톤을 먹고 출수공으로는 나머지 바닷물을 뱉어내는데요. 그래서 영어권 나라에서는 이것을 바다의 물총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울퉁불퉁 돌기가 난 모습이 파인애플 같다고 해서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요즘 이게 제철인데요. 이것은 얕은 바다에 암석이나 해초, 조개 같은 곳에 붙어서 살고요. 몸빛이 선홍색입니다. 파인애플과 비슷한 모양이고 표면에는 젖꼭지 모양의 돌기가 많이 나 있습니다. 바다의 꽃으로도 불리는 이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멍게, 2번 삽살개, 3번 진돗개.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이것이 제철이어서 그런지 시장에 갔더니 이것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기에는 울퉁불퉁하고 좀 못생겼지만 맛도 좋고요. 영양소도 아주 풍부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은 글리코겐이 많이 들어있고요. 지방질이 거의 없어서 해삼 또 해파리와 함께 3대 저칼로리 수산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으면 잃었던 봄철 입맛도 돌아오고요. 원기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요즘에는 이것 비빔밥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뭐랄까요? 바다의 봄을 온전히 입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산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통영 등 남해 바다에서 양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드시나요? 나만의 이것을 먹는 방법이나 또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남겨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극작가이자 배우이며 연출가로 정말 이 고려인들의 그 조선극장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혜운의 얘기 그리고 노래도 많이 만들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사할린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시대상이나 러시아 상황으로 인해서 작품 활동에 좀 제약을 받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그것은 참 뭐라고 할까요? 제약을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네. 아니 물론 그 전에도 제약을 받았죠. 고려인이 특히 강제주 되면서 많은 그 작품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극장이나 신문사나 모든 기관에 당기율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율부에서 어떤 그 특히 이념적인 목표나 이런 정책적인 그런 지향을 이렇게 정해주면 작가나 작가는 거기에 맞춰야 되고 또 배우들이나 다른 여러 관계자들도 거기에 충실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특히 소련 사회는 그 이데올로기 이념적으로 경도된 사회였죠. 어느 사회나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이 있지만은 네. 소련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을 그 최초로 성공시켰던 어떤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이념적인 어떤 지향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작품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스탈린이 살아있었을 때고 김혜운이 사할린 건너갔을 때 1950년이니까 네. 그 당시에 스탈린 그 우상숭배 개인 그 우상숭배가 심화가 됐고 또 그 시기는 우리 그 6.25 전쟁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소련 정부에서 그 연극에 더 이념적인 더 노골적인 어떤 반미 또는 소련 체제를 찬양하는 이런 작품들을 쓰도록 강요를 했죠. 그래서 김혜운 작품들도 우리 고전 작품을 각색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새로운 이런 그 창작품에는 그런 그 이념적인 어떤 제약을 받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김혜운뿐이 아니고 네. 당시 소련 사회에 살았던 모든 지식인들이 그런 처해있던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럼 김혜운이 사할린에서 쓴 작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전하는 걸로는요, 그분이 쓰신 희곡 작품이 5편이 남아있는데, 네. 물론 사할린 조선극장 11년 역사에서 희곡 작품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은 내용이 전하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네. 김혜운 것만 제가 운 좋게 발굴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네네. 5편, 1953년에 쓴 향촌이라는 게 있고, 그 이름의 기후조라는 기후조, 그리고 또 그때쯤에 쓴 무죄인들의 노래라는 희곡, 그리고 김혜운의 대표작인 장화와 홍련, 이건 1956년에 써서 57년에 무대에 올렸지요.
그리고 연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할린에 쓴 것이 확실한 토끼전 이렇게 5편이 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장화와 홍련 그리고 토끼전은 우리의 고전 작품이라 그 이념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네. 무죄인들의 노래와 향촌에는 굉장히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 시련을 겪었던 부분이 보이지요. 네네. 그게 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작품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인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무죄인들의 노래는 그 내용은 저거거든요. 스탈린 체제를 찬양하고 사이비를 찬양하는 이런 작품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남한 사회를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기가 해학, 풍자, 비꼼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게 고도로 이렇게 이런 비꼼이나 풍자를 썼는데 저는 그렇게도 의심을 합니다. 아마 소련 체제에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스탈린 개인 숭배를 역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네. 더 과도하게 이렇게 그 스탈린을 찬양하는 듯이 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내용에는 이분 고향이 부산인데 이 지리적 배경이 우리나라 삼남지방 경상남도 특히 이 부산 지역의 지리가 자세히 등장합니다. 네. 아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린 시절까지 이렇게 자라고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장화홍련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고전 장화홍련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이분은 장화홍련전을 장화와 홍련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에 맞게 각색을 했지요. 그런데 소련 사회가 특히 그런 걸 과학적인 방법론 과학과 합리를 많이 요구했죠. 그래서 장화홍련전은 우리가 읽어봐도 죽은 장화와 홀령이 사또에게 나타나거나 또 죽은 장화 홍련들이 다시 태어나고 또 호랑이가 장세를 징벌하고 이런 그 전근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네네. 그런 것들은 정말 근대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장세를 징벌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장화와 홍련을 이렇게 아꼈던 어떤 그 마을의 사람들이 호랑이 탈을 쓰고 흉내를 내서 호랑이처럼 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근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품을 썼지요. 그런데 이것은 권선징악이지만은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을 더 이렇게 일반 그 민중들 가난한 민중들이 그 양반에게 통쾌하게 복수한다는 네. 그런 그 흐름이 있지요. 네. 근데 이 장화홍련 김혜운의 희곡이 국가지정 기록물로도 지정이 됐다면서요? 네, 작년 2020년 1월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고려인 문화예술 모국어 기록물 23권 중 김혜운 희곡 작품이 8권 그리고 다른 분들의 그 작품을 다 합해가지고 네.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가 됐지요. 그래서 저도 이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광주에 있는 이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이나 이 고려인 마을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특히 고려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생산한 이 모국어 작품을 역사적인 조국에서 정부차 국가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사할린에서 김혜운의 작품 활동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눴네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으로 장윤정의 바람길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